김경래 최강 시사. 라임 사태 배후 중에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씨가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액수까지 특정을 한 거 보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지목됐던 검사들은 모두 부인을 했었죠. 몇 가지 생각들이 의식의 흐름을 타고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은 불리하면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격언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현직 검사들이 뭔가 구린내 나는 업자를 끼고 룸사롱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왜 어떤 언론들은 술 접대만 사실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이건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일까? 검사들이 아직도 룸사롱 접대를 받는 게 내부자들 같은 영화에만 나오는 픽션이 아니었구나. 검사 1명은 114만 원어치 향응을 받아서 기소됐고 검사 2명은 96만 2천 원어치 향응을 받아서 불기소가 됐다니까 그 한 명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 이 계산, 이 산수는 정말 맞는 것일까? 11시까지 룸사롱에 있으면 불기소고 새벽 1시까지 있으면 기소인데 집에는 일찍 들어가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기소된 검사 1명에게 적용된 혐의가 겨우 김영란법. 검사와 업자가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나중에 그 검사는 그 업자의 사건을 맡게 됐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라니까 법이라는 건 참으로 때때로 편리한 것입니다. 만약에 청와대 행정관 3명이 김봉현과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혹시 어떤 용감한 평검사들이 선배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이런 비분 관계를 그 유명한 내부 게시판에 올리지 않을까? 아니겠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그래서 통 믿을 수가 없는 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같은 기구가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를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공수처가 정치적인 논란으로 제대로 기능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